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들, 종목들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815 머니톡의 이주연 이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두 분의 탑픽주가 다 수익이 났습니다. 이주연 이사님은 HD 현대인프라코어를 지난주 탑픽주로 선정해 주셨고요.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ABL 바이오를 탑픽주로 선정해 주셨는데 잠시 후 각 섹터별로 저희가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볼 때 자세한 리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도 소폭이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아쉽게 지금 삼성전자가 하락 전환하면서 코스피 지수도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되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여전히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본업 자체 체제 개선이 없으며 박스권을 횡보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좀 이를 탈피하려면 어떤 모멘텀이 좀 필요할까요? 네, 하루 만에 또 삼성전자는 설레발을 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좀 잘 가던 길을 가게 둬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지금 다시 마이너스가 전환되고 시장도 같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네요. 그만큼 좀 약간 뚱한 모습들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오전에 나왔던 메모리 반도체 쪽의 동향들 스팟 가격을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강세 기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계속되고 있고 게다가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품목들의 상품 가격들이 상승한다. 그러면은 기대감을 업하게 된 기대감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여전히 앞으로 빠르면 2분기부터 상승폭이 커질 것이다라고 하는 트렌드 포스의 어떤 전망에서도 보여지듯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나 올해 그러면 그를 통해서 성과가 좀 기대가 될 것이다. 또 HBM3가 엔비디아로 또 가는 과정이 확인되게 되면 이것도 열려질 것이다라고 보는데 가장 조금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 파운드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작년에 2조 넘게 손해를 보고 올해 만약에 특별한 또 수주가 나오지 않게 되면은 6조 가까이 손해를 볼 수 있겠다라는 쪽에 영업 손실의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한 30조 이상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그중에 6조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꽤 큰 숫자가 자리를 잡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를 좀 끌어올리는 요인들이 된다. 그러면 탄력들이 강화되겠죠. 그 전까지는 일단 메모리 업황에 따라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쪽에서 염두를 하시고 혹시나 그러면 이게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성과가 나와서 그래도 좀 특히 이제 수주처를 찾았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삼성전자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서 그걸 이제 체크하는 과정들이 이어가되 그래도 이 가격이면 메모리 반도체 업황만 본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일단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파운드리 성과에 따른 실적 변동성에는 다소 유의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정말 매력적인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할게요. HBM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 열 압착 TC본더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미 반도체가 이 시장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후발주자가 지금 잇따라 진입하고 있는데요. 이에 곽동신 한미 반도체 회장이 어제 3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공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와 상당한 기술력이 있다. 한화를 겨냥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추가 질문 드릴게요. 네. 한미 반도체와 한화 비전과의 경쟁이 지금 본격화됐잖아요. 지금은 한미 반도체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다소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 부분? 네, 완전히 주가가 뒤바뀌었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 지금 현재 나오는 숫자가 잘 찍히는 쪽은 한미 반도체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한화비전이 이제 처음으로 진입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주가는 벌써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쪽들을 바라보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한미 반도체에 그동안 받고 있었던 독점 프리미엄과 그에 따라서 멀티플이 확장됐던 과정들이 이제 실적이 이렇게 EPS가 상향이 쫙 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멀티플을 못 주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한미 반도체는 생각보다 좀 더딘 모습들로 가고 있다라는 쪽들이고 그다음 한화비전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독점 프리미엄을 누릴 만한 것들을 내가 깼다라는 쪽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화비전이 갖고 있는 CCTV 사업부와 그리고 또 새로 정밀기계 쪽에서 나오는
추가적인 모멘텀을 같이 합친다. 그러면 그게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부각을 받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장 큰 관건은 그거 같습니다. 그러면 한화비전이 얼만큼의 많은 QE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라는 쪽들이겠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들 뭐 20, 30대 정도까지 초기 진입하고 그다음에 후속적으로 계속 QE 확대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즉 하이닉스 쪽으로 성과를 내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또 상대적으로 좀 위축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 확대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러면 이걸 떠나서 삼성이나 아니면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확대되는 수주 흐름들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확장이 나오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접근하시되 지금 한화비전을 신규로 이 자리에서 사기는 좀 어렵다는 쪽에서 적어도 조정을 좀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는 격차를 좀 좁힐 것 같습니다. 근데 탄력을 보게 되면은 새로운 멀티플을 받는 과정에 대한 종목들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한화비전이 당연히 먼저 챙겨봐야 될 종목은 맞다라는 쪽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 지금 자리에서 뭐 10만 원 간다라고 베팅할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올해 한미반도체와 한화비전의 주가 흐름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한화비전을 먼저 챙겨봐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주가가 워낙 또 최근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지양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 향으로 Q가 확대되는지 여부를 잘 체크해보자라는 코멘트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장중에 LS일렉트릭이 북미 빅테크로부터 1,600억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 수주를 따냈다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이주연 이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LS일렉트릭 한 1%도 채 되지 않는 그런 강보합권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에 변압기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인 것 같은데요. 본격 턴어라운드는 언제쯤 이루어지는 것인지 LS일렉트릭을 더불어서 변압기 쪽도 한번 훑어주실게요. 변압기 쪽 같은 경우엔 여전히 사실 좀 순항 중이기는 합니다. 사업 자체도 순항 중이고 오늘 LS일렉트릭에서 뭐 공시를 또 보셨다시피 공급 계약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좀 관심이 이쪽으로 가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더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본업이 여전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보시고 시간은 조금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상향하는 흐름들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LS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송전이랑 배전 이쪽 모두 다 지금 좀 잘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초고압 변압기 신규 수주 같은 경우에도 70% 이상이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증설로 인한 어떤 피크아웃 우려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력기기 관련한 종목군들을 좀 제한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최근에 나왔었죠. 근데 이것 또한 아직까지 피크아웃을 논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좀 수준을 2027년도까지 다 받아놓고 이제 2028년도 거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미 좀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고가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조금 빠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좀 피크아웃 우려는 좀 2030년 정도까지는 좀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초고압 송전 필요하고 그리고 신재생도 마찬가지로 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요에 대한 기대는 계속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LS일렉트릭이 좀 잘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특히나 좀 이 벤더사를 확장하고 있는 구간인데 아마존 웹서비스라던가 이쪽과도 거의 90% 이상 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좀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연말이라던가 내년 초쯤 해가지고 관련된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의 주가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LS만 딱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또 아시다시피 개별 기업의 어떤 노이즈들이 최근에 있어 왔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변수는 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사업적으로만 봤을 때 본업으로만 봤을 때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들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전력 설비 쪽 이 본업 자체는 지금 순항 중이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한화그룹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한화그룹이 호주 조선 방산업체인 오스타일 지분을 공개 매수하면서 미국 함정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한화오션이 미국 필리조 선수를 인수한 데 이어서 이번에 오스타일 지분 인수로 미국 군함정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올해 한화그룹주로 정말 호재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한화그룹주들 대응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부럽습니다. 예, 주가가 호재 나오면서 계속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희는 없지만 부러워하는 이런 모습들인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나왔던 이슈도 거의 똑같습니다. 이제 한화 쪽에서 호주의 그 조선과 방산업체, 다 갑치하고 있는 업체인 오스타를 인수를 한다라는 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벌써 지분을 한 9.9% 장내 매수를 통해서 호주 주식 시장에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변화가 아무래도 일단 한화그룹이 지금 완성돼가는 퍼즐들이 이제 그림들이 그려진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약간 이제 해외 쪽에 지분을 인수해서 누가 어느 정도 지분을 많이 쌓아놓고 중점을 돼가느냐라고 하게 되면 막상 사업회사의 느낌은 한화오션이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쪽들이 계속 이어가는데 약간 구심점은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구심점을 갖고 있는 쪽은 한화시스템이다라는 쪽에 대해서 눈길을 가고 있고요. 필리조선소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거의 한화시스템이 좀 더 지분을 많이 취득한 다음에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쪽을 봤을 때 왜 한화시스템이 그런 쪽으로 가느냐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좀 강점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거기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좋으면 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슬슬 걱정을 해야 될 게 이제 3월 말부터 이어질 공매도 쪽과 관련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무엇보다도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왔고 게다가 또 이게 지금 주가가 싼지 비싼지에 대한 관점들이 단순하게 뭐 PBR로 계산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하게 되면 또 이제 그들 특히 쇼플레이하는 입장 쪽에서는 매력적으로 또 주가가 많이 통통하게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로 봤을 때는 또 주가의 변동폭이 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다음 주 가게 되면서 혹시 보유하셨다고 하게 되면 이거를 좀 비중을 좀 관리하시면서 오히려 좀 출렁임이 나왔을 때 다시 재매수할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하는 그런 전략들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시게 되면 아마 오른 주가에 따른 쇼플레이가 또 진행이 될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화 그룹주 내에서는 한화 시스템을 특징주로 꼽아주셨는데요.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또 경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화 그룹주 최근에 너무 많이 또 올랐기 때문에 한 2주 앞으로 다가온 공매도에 또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일부는 좀 수익을 챙겨보는 전략도 유효해 보인다라는 코멘트까지 주셨습니다. 이렇게 조선 섹터가 잘 가다 보니까 오늘 조선 기자재들도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LNG 모멘텀을 가졌던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던 반면에 오늘은 엔진 쪽도 같이 잘 가고 있는데요. 이주연 이사님, 네. 한화그룹주가 너무 올라서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이런 기자재 쪽으로 눈을 돌려봐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모멘텀을 가진 쪽을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LNG도 있고 뭐 엔진도 있고 다 좋기는 합니다만 다만 지금 뭐 한화오션을 포함해서 그 조선사들이 너무 높아서 접근을 못해서 이쪽으로 눈을 돌려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그거는 좀 이제 차라리 그냥 잘 가는 쪽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엔진주들도 그렇고 조선 기자재 관련한 종목군들 대부분이 지금 조선사들 대부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어떤 수급의 어떤 낙수 효과나 이런 것들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사이클에서 다시 같이 좀 딸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만약에 뭐 한화오션이라던가 기존의 이런 조선 기자재주들을 끌고 가고 있는 대형 이 조선사들의 주가가 좀 주춤한다거나 아니면 조정이 나온다던가 아니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뭐 공매도 관련해서 좀 타깃이 된다던가 뭐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자재들도 마찬가지로 빠질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버티기가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한화오션이라던가 뭐 삼성중공업이라던가 뭐 HD 현대중공업 이런 대형 조선사들을 먼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 좀 후발주자로 따라가는 역할 정도로 좀 체크를 하시는 거면은 지금 뭐 엔진이라던가 LNG 그 특수선 관련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아직까지 기회는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엔진 쪽 같은 경우에 오늘도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한화 엔진이 또 다시 한번 전고점 구간을 좀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엔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가장 중요하고 가격이 또 제일 비싸고 조선에서도 선박에서도 엔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좀 크다 보니까 이 엔진 관련한 모멘텀이 많이 부각이 됐었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이 조선 컨테이너선 수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어졌을 때 한국 쪽으로까지 온다. 그래서 엔진의 어떤 쇼티지라던가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그런 수혜들을 지금 좀 엔진 관련한 기업들은 계속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이중연료 엔진 같은 경우에는 기존
기존의 디젤 엔진보다 가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엔진도 지금은 조금 전고점 구간에서 윗꼬리를 달고 있는 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조정 시에 음봉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매매적인 차원에서의 좀 기준을 확실하게 잡으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추가적으로는 뭐 쇠빙선 뭐 이런 이야기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지금 기대감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뭐 쇠빙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역시나 삼성중공업 쪽이기도 하고요. 삼성중공업 플러스 삼성중공업과 엔진 사업을 또 같이 하고 있는 한화엔진 이렇게 좀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징주로 삼성중공업과 한화엔진을 꼽아주셨습니다. 앞서 우리 이주연 이사님이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 이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최근에 강관, 가스관, 철강주들이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기대감에 또 오르고 있습니다. 25일에서 한 26일 다음 주쯤 알래스카 주지사가 한국을 방한한다고 하는데 김민수 대표님, 네. 그럼 다음 주까지 트레이딩 유효한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동양철관이라는 종목이 오늘 좀 핫하더라고요. 장중에 20% 가까이 급등하다가 지금 잠시 거래가 중지됐습니다. 이 부분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실게요. 네, 일단 동양철관 관련된 쪽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11시 37분에 거래가 딱 멈춰서 아직까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거래소의 뭐 특이한 현상이라고 하는데 뭐 기업 내용들이 뭐 어떤 건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아직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지금 이거는 좀 거래 재개되면서 다시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고 뭐 어떤 뭐 심각한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건 일단 아닌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 쪽이 좀 하지만 동양철관이 그쪽과 관련돼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들인데 일단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된 주지사가 오면서 여러 가지 또 다시 또 이슈가 꺼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강관 쪽들은 일단 죽지 않았다. 다시 한번 계속 시장에서 부각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북미 쪽에 공장이 좀 있어야겠죠. 그런 쪽에서 거기서 관세와 함께 또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는 쪽을 대응할 수 있다는 쪽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시추를 하다 보면은 보통 저희가 그냥 여기가 가스나 원유가 있어 그래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뚫어서 끌어올리는 이런 과정은 거의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뚫어서 이 주변에 없나라고 이렇게 파헤치다가 거기서 나오게 되면 나오는 쪽과 수평 수치가 더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는 강관들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극저온 그러니까 되게 추운 날씨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고만간 강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한의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강관 쪽들의 흐름들 하게 되면은 요 세 가지를 조합한다 그러면은 종목들이 많이 좁혀집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뭐 휴스틸이라든가 그리고 또 세아제강 쪽에 강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가장 또 중요한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LNG 운반선에서 짧은 거리에서 움직이는 쪽을 셔틀선이라고 합니다. 그쪽에 또 들어가는 것들은 이 고만간 쪽이 같이 또 연관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연결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가능성과 또 기대감은 또 채워지는 게 맞다라는 쪽들인데 신규로 지금 사서 다음 주까지 보유한다. 이거는 조금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약간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나와서 특별한 이슈가 진행이 되는 게 없다 그러면 또 세론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조선섹터 LNG 프로젝트 관련 모멘텀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오늘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제약바이오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어제 장 마감 직전에 알테오젠이 아스트라제네카에 약 2조 원 규모의 초대형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SC제형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오늘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가 현재는 약세로 전환한 상태인데요. 이주연 이사님. 지금 시점에서 알테오젠 신규 그리고 보유자 분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말씀해 주실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은 계속 보유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의 알테오젠의 흐름들을 좀 보면은 한번 이런 어떤 라이센스 아웃이라던가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시세를 좀 분출을 하면은 이후로 일부 좀 쉬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조금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는 더 추가적인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회는 계속 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좀 라이센스 아웃으로 인해서 뭐 계약금 규모도 과거랑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큰 규모이기도 하고, 물론 뭐 세 개의 물질이긴 합니다만 그거 다 합쳐서 계약 규모가 상당히 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알테오젠한테는 좀 우호적인 그런 형태의 계약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지금 최소한 6개에서 7개 정도의 MTA를 지금 뭐 체결을 해서 좀 논의 중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이미 작년 말부터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계약 상대방들도 계속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도 이전부터 좀 기대감이 있었던 기업이기도 하고, 앞으로 좀 거론이 됐던 또 기업들 중에 하나가 뭐 길리어드라던가 뭐 화이자, 로슈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화이자나 로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할로자임의 기존 고객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과 관계를 맺게 된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더 좀 프리미엄이 부여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알테오젠은 좀 계속 좀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테오젠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예, 그리고 3월에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약 바이오 종목을 봐야 하는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어떤 모멘텀과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콕콕 집어주실까요? 네, 뭐 당장 이번 주에는 바이오 유럽 스프링도 있고 추가적으로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냥 3월달 쪽으로는 그거 하나만 보려고 합니다. ABL 바이오고요. 지난주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게다가 ABL 바이오가 이제 특히 이제 알테오젠이 성과를 내다 보니까 그 다음 타자가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ABL 바이오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나오고 있는 기술 이전환 쪽이죠. 담도암 2차 치료제 쪽에서 이 컴패스 테라피틱스가 이제 임상 이상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서 성과가 확인되게 되면 또 라이센싱 아웃이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아마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ABL 바이오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탑픽주가 이 ABL 바이오였습니다. 추가 상승세 한번 기대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의료 AI 종목들도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온코크로스가 지금 15%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주연 이사님, 네. 의료 AI에서 어떤 종목 봐야 될지 탁 집어주실게요. 많이 좀 거의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 이어서 본격적인 좀 실적 성장이나 외형 확장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이제 뷰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좀 보면서 길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딥카스가 FDA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이제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요. 만약에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보험 수가가 이제 들어가게 돼서 내년부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형 성장을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고,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상으로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좀 길게 봤을 때 어떤 주가의 상승 여력은 조금 더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서 뷰노를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순서로 저희가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은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요즘 대세가 그래도 조선 쪽이니까 조선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조선 쪽 관련된 쪽에서 종목이 STX 엔진인데요. 이 회사의 특징은 조선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방산까지도 확장되는 과정을 또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발전 엔진 이쪽에 대한 강자다 보니까 선방용 엔진 쪽에서 성과 계속 내고 있고, 게다가 또 방산 쪽의 엔진은 저희가 알고 있는 뭐 K9 자주포, K10 탄약 보급차 이런 쪽에서 어떤 국산화 엔진을 완료를 했고, 거기다 또 추가적으로 K계열 쪽으로 계속 또 확산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변화들은 국내 방산업체와 함께 또 같이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쪽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게 되면 역시나 확산이 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쪽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주가는 실적 발표하고 약간 좀 주춤한 모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깨지지 않았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우상향을 노려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지난번 나왔던 고가대 부근을 시도는 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한 32,000원대 목표가로 가져가고요. 손절가는 24,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TX 엔진에 이어서 또 이주연 이사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저도 조선 기자재로 가지고 왔는데 현대힘스라는 기업이고요. 일단은 조선 지금 랠리 이후로 좀 어떤 후발주자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에서는 선박 블록 쪽에서는 1등 업체입니다. 뭐 고객사로 현대중공업이라던가 현대미포 두고 있기 때문에 함께 매출처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좀 잡아보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는 15,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주연 이사님 오늘 현대힘스를 탑픽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에이스 현대인프라코어 리뷰해주세요라고 겨울풍경님이 댓글 남기셨는데 이주연 이사님의 지난주 탑픽주였어요. 보유 해볼까요? 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가을풍경님 계속해서 HT 현대인프라코어 리뷰 보유로 저희가 홀딩해보자라고 리뷰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남은 오후짝에도 두 분의 STX 엔진과 현대힘스 탑픽주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12시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